네, 월간 유이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동물권에 대한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 학대를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어서 끌고 다닌 사건 들으셨는데요.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민대용 PD가 전해드립니다.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네요.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학대 피의자가 그 학대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남긴 글입니다. 이 피의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확인에 앞서 현행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다시 앞서 설명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인 말처럼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형은 면했죠. 또 공범인 이 대화방 운영자는 벌금형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4,200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 0.1%에 불과합니다. 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 0.4%에 그쳤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혹은 잡히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시민사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우리 사회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가학성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동물학대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대인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수는 개를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도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인 동물의 피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비명 소리 같은 것들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범죄의 베리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담장을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문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물학대를 자랑하듯 공유하고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는 것, 더 큰 반사회적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